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루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며 드는 생활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연도에 도쿄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을 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산 지는 3년이 되었고 도쿄에서 생활한 지는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취업 활동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도쿄의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이 컸기에 도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냥 한국에 돌아갈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지를 도쿄에 중점으로 두어 취업 활동을 했었는데요. 도쿄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결국 이렇게 도쿄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한 동경이 컸기에 무작정 도쿄로 근무지를 정했지만 워낙에 주변에서 도쿄 물가가 비싸다라는 말이 있어서 사회인이 돼서 월급은 받는데 매월 한 푼도 저축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취업 활동할 당시에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구글을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보고 해도 제가 원하는 정보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서 생활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 브이로그나 일본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다루고 있으니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하시고 어디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유익한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일본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주거비, 두 번째가 식비, 그리고 세 번째가 교통비, 그리고 네 번째가 공과금과 통신비, 다섯 번째가 여가 문화생활비입니다. 첫 번째가 주거비입니다. 저희 지출 내역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고정 비용인 주거비, 즉 월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월세를 공개하자면 일단은 매월 85만 원이 들고요. 관리비가 15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월세에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일절 포함을 하지 않고 있는 비용입니다. 집 평수는 8.5평으로 28헤이베이 정도이고 원룸 구조입니다. 지어진 지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특정될 것 같아서 자세한 위치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쿄 번화가의 중심지에는 살고 있지 않고 조금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볼까요? 저희 집이 외곽 지역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 이유가 방이 넓기도 넓고 역에서 가깝다는 점에서 가격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본 신입사원들이 사는 월세 평균에서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제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신입사원은 평균적으로 뭐 6만 엔에서 8만 엔 사이대의 월세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월세가 비싼 곳을 선택한 이유는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편이라 다양한 조건들을 붙이다 보니 가격이 100만 원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욕실이랑 변기가 따로 있는 거, 그리고 2층 이상, 그리고 베란다가 무조건 있는 거, 이러한 조건들을 붙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랑 변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는 집은 대체적으로 조금 지어진 지 좀 오래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 차이니 집 조건을 본인이 타협할 수 있기만 한다면 뭐 가격 낮은 곳도 구할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쿄는 23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3구 중에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도쿄라도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로 비유하자면 서울특별시의 종로구, 강남구, 마포구 등 동네에 따라 가격이 다르듯이 도쿄도 똑같이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가볍게 도쿄 23구의 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중심부인 시부야구, 미나토구, 그리고 추오구 같은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1인 원룸도 14만 엔에서 17만 엔이 기본이라 확실히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그 외에 외곽 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1인 원룸을 6만 엔에서 8만 엔 정도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이냐, 몇 층이냐,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느냐 같은 조건들도 월세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집 구하실 때 참조해주세요. 네, 그러면 주거비 다음으로 중요한 식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025년 10월 기준이죠. 이번 달 기준으로 주 3회를 회사로 출근을 하고 주 2회를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과 재택하는 날의 식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출근하는 날의 식비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은 아몬드 우유 2개로 해결을 하고요. 저는 아침 잠이 많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아몬드 우유 2개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우유 2개로 하면 210엔.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식당에서 대부분 먹기 때문에 회사 식당에서 한 끼 먹을 때는 뭐 600엔에서 800엔 사이에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600엔짜리 정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600엔 들고요. 거기에 자판기에서 탄산수나 우유 같은 음료를 하나 사 먹으니까 100엔 추가됩니다. 그리고 회사 갔다 오면 입맛이 별로 없는 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녁은 대체적으로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산해보니까 요거트 한 통이 160엔이고 두 번에 나눠 먹으니까 한 끼에 80엔으로 잡고 블루베리는 800g에 싼 데서 사면 900엔 정도 하는데 한 번에 80g 정도 먹기 때문에 90엔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후식으로 100엔 정도 쓰니까 저녁은 총 270엔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 기준에서 하루 식비는 1180엔으로 하나로 약 11,1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재택하는 날은 똑같이 아몬드 우유를 아침에 먹는데 그래서 아몬드 우유 하나 값 105엔. 그리고 점심은 집에서 해먹는데 뭘 해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집에서 해먹을 경우 400엔 정도이고 저녁도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기에 400엔. 그리고 재택할 때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꼭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비 200엔까지 더하면 총 1105엔 하나로 약 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출근하는 날이 11,100원이고 재택하는 날이 1,400원이면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평일 5일 식비는 5,750엔으로 하나로 계산해보면 54,100원이 나옵니다. 이제 주말 식비를 계산해 볼 건데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일주일 동안 고생한 저에게 포상하는 날로 정해놔서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거나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카페도 가는데요.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는 데는 3,000엔에서 4,000엔 정도 나오니까 점심을 3,500엔으로 잡고 저녁을 집에서 먹으니까 400엔. 그러면은 포상하는 날은 3,900엔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혼자 밖에서 간단하게 사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을 경우가 많으니까 대략 1,500엔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주말 2일 동안에 식비가 5,400엔, 하나로 5만 원 정도 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주말 2일 식비가 평일 5일 식비랑 거의 똑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식비는 11,000엔 정도로 하나로 10만 원 정도 하고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6,000엔 정도로 하나로 4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끼 해결용으로 외식하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규동이나 돈까스 같은 메뉴를 자주 먹는데 규동이나 돈까스 같은 메뉴를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끼에 500엔에서 900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야나 요시노야 같은 일본 규동 체인점은 규동 한 그릇을 보통 500엔에서 600엔대의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마츠노야와 같은 체인점, 돈까스 전문점인데 이곳에서 돈까스 정식을 먹는다고 하면 900엔대에 사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트 식료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마트 식료품 가격은 대체적으로 식빵 6매입 기준으로 보면 100엔대 후반에서 200엔대에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달걀 10개 들은 거는 300엔 중반대. 그리고 두부 한 모 같은 경우에는 60엔에서 120엔 정도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얇게 썬 것도 마트에 보면은 보통 저녁 6시 이후는 세일을 하는데 그때를 잘 공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줄이고 마트 세일 시간대를 노려가지고 식재료를 구입해서 해먹는 것도 하나의 전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직장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비도 적지 않게 나오는 편인데요. 출근 기준으로 보면 하루 왕복 교통비가 약 1,600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부분은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출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의 지원이 없었다면 생활비에 꽤나 큰 영향을 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말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통비가 나오지 않고요. 주말에는 보통 멀리까지 나가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교통비가 크게 들지는 않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다,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대부분 시부야나 신주쿠이기 때문에 시부야나 신주쿠에 약속이 있어서 놀러 가면 왕복 교통비가 350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말에 외출을 2회 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700엔, 한 달로 계산하면 2,800엔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활비에서 차감이 되는 교통비는 2,800엔, 하나로 약 26,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교통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아시나요? 한국은 지하철, 버스 등 대부분이 국영 공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대부분 철도, 지하철, 버스가 민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비싼 거랍니다. 그리고 또 일본 교통비가 비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환승할 시에 단일 요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내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시 추가 요금이 없거나 최소화되잖아요. 일본은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환승할 때마다 새로운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은 거리 비례 요금제가 적용이 됩니다. 한국처럼 기본 요금으로 꽤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탄 역에서 내리는 역까지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괜찮지만 조금만 멀어져도 금방 요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일본은 환승 할인도 없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쭉쭉 올라가니까 한국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회사 지원 덕분에 실제로는 한 달에 2,800원, 하나로 26,000원 정도만 쓰고 있지만 일본에서 직장이나 집을 구하실 때는 교통비를 한국 기준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후회하실 수 있으니 꼭 미리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공과금과 통신비입니다. 먼저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수도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전기세부터 알아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같은 에어컨이나 난방을 떼지 않는 달에는 한 달에 약 2,000엔에서 3,000엔 정도가 나오고 여름이나 겨울과 같이 에어컨이나 난방을 틀 때는 보통 6,000엔에서 7,000엔까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일본은 단열이 한국만큼 잘 되어 있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이어서 겨울에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전기세는 한 달에 5,000엔으로 한화 47,000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스비인데요. 일본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가스는 주로 요리하거나 뜨거운 물을 쓸 때 사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집에서 요리도 꽤 해먹는 편이라 한 달에 가스비가 2,000엔에서 3,000엔 정도로 하나로 계산하면 약 18,000엔에서 18,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더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매달 청구되는 게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청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살면서 2개월에 약 3,500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로 계산해보면 1,750엔이겠죠? 그래서 하나로 16,0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의 경우 8,750엔으로 하나 83,000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저는 달달이 다르기 때문에 공과금은 생활비로 계산할 때 저는 1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는 크게 휴대폰 요금과 집에서 설치하는 인터넷, 즉 와이파이 비용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휴대폰 요금은 한 달에 3,300엔이 나오고 와이파이 비용은 5,000엔이 나옵니다. 합산하면 8,300엔으로 하나로 계산하면 78,000엔, 7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일본에서 휴대폰 요금은 크게 통신사, 그리고 요금제,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가격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NTT 도코모, 그리고 au 소프트뱅크 이런 대형 통신사가 있고, 그리고 MVNO라고 알뜰폰 서비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SKT, KT, LG U+와 같은 통신사입니다. 대형 통신사의 경우에는 데이터, 그리고 통화, 문자 모두 포함한 기본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월 5,000엔에서 8,000엔 정도이고, 장점은 안전적인 통신망,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비싸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MVNO의 알뜰폰 요금제는 대표적으로 라인 모바일, 라쿠텐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과 통화량에 따라서 요금이 되게 다양하고, 평균적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2,000엔에서 4,000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통신망이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이고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라쿠텐 모바일을 대학생 때부터 사용을 해왔는데요. 라쿠텐 모바일은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3기가 이하는 1,100엔 정도 나오고, 20기가 이하는 2,200엔, 20기가 초과하면 얼마를 쓰든 간에 3,300엔으로 같은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밖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한 달에 20기가에서 한 25기가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 요금은 3,300엔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쿠텐 모바일의 경우 통화는 라쿠텐 링크라는 전용 앱을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통화가 전부 무료입니다. 일반 전화 앱으로 걸면 30초당 22엔이라는 전화 요금이 붙는데, 라쿠텐 링크 앱을 쓰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다만 라쿠텐은 대형 통신사에 비해 확실히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창 신축구에서 연수가 있었을 때 주 5일을 신축구에 갔었는데, 신축구에서는 신호가 약해져서 구글 앱도 안 켜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신호가 약하게 잡혀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신호가 약하게 잡힐 때는 불편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데이터 무제한에 3,300엔이라는 요금제가 큰 메리트로 다가와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라쿠텐 모바일을 잘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와이파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광랜 인터넷을 설치하는 방법과 두 번째가 포켓 와이파이나 홈루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한 달에 5,000엔 정도의 요금이 발생하고 있고요. 광랜 인터넷과 포켓 와이파이, 홈루터에 대해서 좀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광랜 인터넷은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화상회의가 잦은 분들한테는 광랜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광랜 서비스로는 유로광, 플래츠광, au광 같은 게 있는데요. 회사마다 요금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4,000엔에서 6,000엔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광랜의 단점은 초기 설치비가 드는 건데, 보통 설치비가 20,000엔에서 30,000엔 정도로 나오고, 일부 회사는 이런 부분을 캠페인 기간에 가입하면 설치비를 무료로 해주거나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실제로 인터넷이 들어오기까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사무소에 광랜 설치가 가능한지 미리 꼭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켓 와이파이와 홈루터입니다. 이 방식은 공사 없이 기기만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주 이사를 다니시거나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대표적인 포켓 와이파이 그리고 홈루터 서비스에는 와이맥스, 라쿠텐 터보, 소프트뱅크 에어 같은 게 있는데 한 달 요금은 보통 3,000엔에서 5,000엔 정도 합니다. 다만 이 포켓 와이파이나 홈루터는 광랜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신호가 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속도가 좀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해도 일정 용량을 초과하면 속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켓 와이파이를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 용도로 포켓 와이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용 패턴과 그런 거주 기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장기 거주하시고 인터넷을 집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시면 광랜을, 단기 거주하거나 가볍게 쓰시고 싶다면 홈루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핸드폰 요금을 한 달에 3,300엔 그리고 와이파이 비용은 5,000엔 정도가 나옵니다. 합산하면 8,300원으로 하나로 약 78,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여가 문화생활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랑이든 친구랑이든 한 달에 2번은 꼭 이자카야에 가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이자카야에서 술 마시고 안주 먹으면 보통 1인당 4,000엔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술 약속을 한 달에 2번으로 계산하면 8,000엔.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꼭 카페에 가기에 카페 비용은 한 번에 1,000엔으로 잡으면 2회 하면 2,000엔. 그리고 취미생활로 저는 필라테스와 요가를 하기에 회원권이 한 달에 18,000엔. 여담으로 저는 예전에 헬스장을 끊었었는데 도저히 혼자 헬스 가서는 운동이 안 돼서 단체로 운동하는 곳에 참여하는 게 저랑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도쿄 근교 여행을 가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그리고 마라톤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한 달에 20,000엔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여가 문화생활비가 꽤 많이 드네요. 그래서 총 합산하면은 48,000엔으로 하나로 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한 달 생활비는 합산하자면 214,000엔 그리고 하나로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활비인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생활비는 다 각자 다르겠죠. 영상이 일본에서의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감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일본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들을 참고로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